사체 처리, 살인의 문턱을 낮춘 요인. 사체에 대한 관심은 제프리가 살인에 대한 판타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문턱을 낮춘 요인입니다. 10대 때 무수히 했던 동물 사체 수거와 해부, 그리고 사체 처리는 그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낮춰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끔찍한 존재로 인식되는 사체는 그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동물의 사체와 그의 내부 장기들이나 사람의 사체와 그의 내부 장기들이나 선입견만 제거한다면 뭐가 그리 크게 다르겠습니까?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동물입니다. 왜 아버지는 사체 처리를 가르쳤을까? 그의 아버지에 의하면 제프리가 4살 때 1964년 가을, 조이스가 냄새가 난다는 불평에 집 아래로부터 고양이들이 잡아먹고 버려둔 주머니 주위의 사체와 뼈 등을 쓸어서 양동이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프리는 이 작은 뼈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에 묘한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한 사람이 연주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바이올린을 작은 막대기로 치는 피들스틱처럼 제프리는 웃었다고 합니다. 라이오넬은 자신이 다니는 연구소를 제프리가 방문했을 때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렇게 뼈에 대해 매료되는 것을 보고 제프리를 의사나 연구자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왜 4살 때 뼈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혹시 전생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다른 동영상에서 밝혔듯이 정신은 몸에서 나온 부수 현상이라고 보는 등의 현재의 유물론에 기초한 심리학에 반대합니다. 마하라지에 관한 영상을 보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전생을 마음과학의 입장에서 확신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는 것과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기이한 충동은 전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전생의 강한 경험이 있다 해도 제프리가 화목한 부부 아래에서 자랐다면 이런 죽음과 주검에 대한 관심은 아버지 라이오넬의 기대대로 승화되어 과학자 등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직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관심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4살짜리의 뼈 등 사체에 대한 관심은 특이하기는 하지만 전생을 언급하지 않아도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성에 대한 관심은 사춘기에 시작된다고 생각되고 이때부터 자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프리 다머의 나이 때부터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기쁨을 느끼는 자기 위로를 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4살짜리 아이는 성에 대해 전혀 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4살짜리 아동이 죽음에 대해 뭘 이해하겠는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들 또한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을 가진 존재로 죽음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과 죽음 빼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 빼기 욕망은 불안 통제 욕망들 중 하나로 죽음의 열기를 빼려는 욕망으로 번지점프와 같이 죽음을 바로 앞에서 직면해 이를 극복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란 불안을 줄이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 불리는 데니스 닐슨도 5살 때 할아버지의 죽음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으며 그의 네크로필리아 성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강렬한 죽음과의 마주침은 그의 무의식에 깊고 강렬하게 남아 1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체 실험과 처리의 발달. 9살이나 10살경에 그는 해변에서 발견한 죽은 개를 보고 매료되었으며 그의 안에서 뭔가 휘젓는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1970년 10살이 된 제프리는 닭고기를 저녁 식사로 먹던 중 라이오널에게 닭뼈를 표백제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라이오널은 다머의 이런 호기심에 매우 기뻐하며 동물뼈를 안전하게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프리는 곧 화학 물질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병에 많은 곤충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작은 동물의 살을 떼어내는데 산을 이용하는 것과 해부한 사체의 부분들을 포르말데히드에 보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친구에 의하면 제프리는 뼈만 남을 때까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켰는데 매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제프리가 동물의 내장과 내장의 색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웃집에 살았던 에릭 타이스는 제프리가 뒤뜰 오두막에 다람쥐 뼈를 보관했으며 집 옆에는 동물을 묻어둔 작은 십자가가 있는 무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웃들은 개구리나 고양이들이 말뚝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제프리는 자전거를 타고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를 비닐봉투에 담으러 돌아다녔습니다. 1975년 한 그룹의 동네 아이들이 숲에서 개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제프리는 자신이 장난으로 개의 내장을 보기 위해 배를 갈랐고 개의 머리를 작대기에 꽂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기 전에 한 친구를 놀래키기 위해 이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꺼내진 동물의 사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이 일을 사진에 찍었으나 경찰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인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제프리의 자세와 행동은 더욱더 긴장되었습니다. 제프리는 거의 정상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이를 걱정해 테니스나 축구 등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제프리는 그의 가족에도 사회의 어떤 관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의 전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체 실험과 과학자. 그가 학교에서 바보나 정신병자 흉내를 내는 도잉 다머 할 때 어머니의 발작을 흉내내면서 어머니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제안한 대학 진학과 군대 입대, 그리고 할머니 집으로의 이사 등을 커다란 트러블 없이 따릅니다.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아닐지라도 과학자인 아버지와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그의 긴 실험에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 보기 힘듭니다. 제프리는 틀림없이 사체 처리를 하면서 과학자인 아버지처럼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적은 흰 가운을 넘보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요.